이 남자는 누구일까요? 세상 여유 넘치는 표정으로 일본 예능에 출연한 남자. 그는 전설적인 인물인데요. 바로 BNF입니다. BNF로 불리는 이 사람은 1978년생으로 본명은 코데카와 타카시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타카시로 부르도록 하죠. 그가 왜 주식계에서 미친 전설로 불리냐면 그의 이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2000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2천만 원을 모으게 됩니다. 사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2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진짜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의 돈에 대한 마인드가 어릴 적부터 기본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던 그는 3년 뒤 2003년에 본격적인 전업 투자자로 나서게 되는데요. 이때 그의 재산은 30억가량 되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난 3년간 그가 자신만의 트레이딩 기법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기에서도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을 홀랑 도박처럼 투자를 해서 까먹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만의 트레이딩 기법을 완성하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30억을 완성했죠. 그리고 영호년이 되자 그에게 행운이 따르죠. 일본 제이컴의 오주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 200억이 넘는 수익을 순식간에 벌어들이죠. 그래서 운빨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그는 오주문 사건이 있기 전에 80억을 만든 바가 있었고요. 2년 뒤 방송에 출연해서는 2천억까지 만든 썰을 풀죠. 200억을 하루에 번 것은 행운이었지만요. 200억을 벌었던 벌지 않았던 타카시는 이미 그릇이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몇천억을 담을 그릇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타카시가 투자한 시기를 봐야 하는 것이죠. 일본 주식시장이 망가진 상황에 그는 주식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침체기에서 성과를 올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요. 그만큼 단단한 그의 기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그는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에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사실 타카시는 대학교 시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친구도 없고 말수도 없고 그냥 찌질이의 전형이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는 주식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전업 투자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물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요. 한 사건으로 매스컴을 타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제이컴 오주문 사건 때문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 증권사 직원이 실수로 미친 물량의 제이컴 주식을 매도로 올리는 바람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딱 몇 분의 시간이었습니다. 62만엔 주식을 일주 매도해야 할 것이 일엔 62만 주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니 제이컴 주식은 바닥을 쳤는데요. 하지만 이후 실수를 알게 되었고 주문 취소를 넣으면서 주식은 순식간에 다시 치솟았죠. 타카시가 이 제이컴 주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려 700개 이상의 주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는 제이컴을 420억에 쓸어 담았고 가격이 반등을 했을 때 바로 주식을 매도 처리해서 200억이 넘는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단 몇 분 만에 일어난 사건이었죠. 그렇다면 타카시는 어떻게 트레이딩 기법을 완성했을까요? 그는 주식 투자 전 책을 읽은 것이 전부였고 주식 공부 자체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는 직장 경험조차 없는 외부인들의 시선에서는 히키코모리일 뿐이었죠. 그러면 그 한 권의 책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시 리버버의 투자의 원칙이라는 책을 그는 봤다고 했죠. BNF라는 그의 이명도 바로 빅터 니에도 호퍼가 쓴 책이었기 때문에 그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의 투자 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언제나 주식에서 강조하는 것은 손절입니다. 손절을 언제 치느냐가 핵심이라고 그는 말하죠. 절대로 자신이 정한 가격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기다린다거나 혹은 물타기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최대한 빠른 속도로 손절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잃는 돈을 최소화한다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리스크를 줄여나간다고 합니다. 대신 그렇게 뺀 돈의 경우 상승하는 종목에 태우면서 손실을 메꾸고 수익으로 방향을 전환을 하는 것이죠. 쉬운 말인 것 같고 기초적인 말인 것 같지만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마인드 세팅입니다. 소위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손절이기 때문이죠. 하락이 되면 1분만 기다리면 하루만 기다리면 일주일 뒤 혹은 한 달 뒤면 주가가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급습합니다. 본전에 대한 본능인데요. 그는 이런 본능을 철저히 숨기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수익을 볼 때 타카시는 선을 정해놓지 않습니다. 10% 선을 정해놓고 그걸 먹었다고 수익을 실현하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대신 분할 매도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죠. 시장의 흐름과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요. 매도하고 싶은 타이밍마다 분할로 매도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손절은 최대한 빠르게 치고 수익은 길게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카시는 장기 매매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확실히 개미왕들이나 혹은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인물들은 단기 매매를 중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할 때 보는 다양한 지표들이 타카시에게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하죠. 대표적으로 PER과 같은 지표들인데요. 이것도 대단한 부분이죠. 수많은 전문가들이 수많은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예측을 내놓기도 하는데요. 그는 철저히 본인의 투자 기법에만 집중을 한 것이죠. 또한 그의 투자 스타일은 철저한 실전 투자 기법으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닌 실전에서 익힌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타카시가 가장 즐겨하는 매매 기법은 25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삼는 투자 기법이었는데요.
가격과 이격도의 차이가 높은 종목들을 찾아서 종가에 매수하고 다음날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죠. 쉽게 말을 하자면 25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가격이 30% 정도 떨어져 있는 종목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때 절반 정도 다시 주가가 치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죠. 일단 먼저 차트를 만들어 봐야겠죠. 첫 번째는 이동평균선 설정입니다. 이동평균선은 2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RSI를 설정합니다. 여기에 MACD도 추가로 설정을 하면 되죠. 그 뒤 이격에 따라서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물론 당연히 해당 종목이 하락 추세인지 또 시장의 상황은 어떤지에 따라서 매수 선택도 달라집니다. 단순히 뚝 하고 이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단순히 매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매수 시점을 파악하기도 하는데요. 이 또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또한 주가가 완전히 떨어지더라도 반대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초보자들이 접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카시는 실전을 통해서 흐름을 읽는 능력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타카시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트레이딩을 할 때 절대적으로 기준을 지킨다는 것이죠. 결국 매매 기법은 셀 수 없이 많지만 흔들리지 않고 하나의 기법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